계속 중국 내의 분위기를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북한의 화성 15형 발사 이후 중국 내 북핵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와 언론이 국민들을 안심시키려고 해봐도 그 불안감 증폭 억누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중국에 번지고 있는 한반도 전쟁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유종 기자. 예. 그러니까 중국 지린일보 힐림 지역이죠. 여기 지역신문으로 알고 있는데 핵무기 대처 요령 기사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파장이 일었었어요. 그랬는데 심지어는 지금 국경 지역에 중국 정부가 난민 수용소를 짓고 있어요. 분명히 이건 만일의 사태에 북한에서 유입되는 난민들을 수용하기 위한 이런 시설이 아니냐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장백현이라고 해서 창바이현의 그 북한 사람들을 위한 난민 수용소를 건설할 계획을 중국이 수립하고 있다는 것이 언론에 혹은 인터넷 매체에 꽤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 창바이현은요, 그 조선족 자치현입니다. 일단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조선족들이 매우 많이 거주하는 곳인데, 이 문건이 왜 유출이 됐느냐? 그 중국에서는요, 여기에 대해서 5곳에 대해서 휴대전화가 터지는지 안 터지는지까지 체크를 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치밀하게 많이 조사를 했다는 것인데, 네. 그것을 차이나텔레콤, 그러니까 차이나 모바일 국영통신사가 점검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이 문건이 온 인터넷판으로 유출이 되는 겁니다. 네. 그 상황이 밝혀지면서 지금 그 여러 가지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의 급변 사태를 너무 많이 굉장히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는 중국에서 이 공개된 저 문건에 따르면 창바이현이요. 여기 5곳에 지금 난민 수용소를 짓는다고 하는데 얘기를 조금 살펴보니까 창바이현이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이 만일의 사태에 이 북한의 난민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지역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이유가 그렇죠. 뭡니까? 여기가 네. 왜 그렇게 유명합니까? 단순히 아마 난민만이 아닌 네. 북한의 어떤 임시정부라든지 권력기관이라든지 또 군부대 시설이라든지 이것까지도 계산한 아마 수용소 비슷한 걸 건설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6.25 때도 북한군이 이제 우리 반격에서 쫓겨가면서 최고사령부가 그 고산진 강계까지 갔는데 그때 이미 김정일이 9살 난 김정일이 7살 난 김경희, 김일성의 자녀들도 절로 지내보냈고 네. 또 만경대 혁명학원, 소위 그들이 엘리트 양성기진 만경대 혁명학원도 저기로 들이보냈고 김일성도 들어갈까 말까 하다 그냥 중공군이 개입하면서 안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약 260km의 그 백두산 밑으로 해서 260km의 국경을 맞대고 있고 보천군이니 무슨 삼지연군이니 네. 그 소위 최고의 그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또 그 바로 이제 압록강에 이제 지류가 별로 깊지 않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건너온 사람들을 바로 수용해서 아하. 북한이 뭔가 중국이 뭔가 북한을 접수하겠다 네. 이런 의지로 지금 저 수용소를 건설하고 있다. 그만큼 중국이 북한을 보는 시각이 우리가 보는 것보다 더 긴박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자국민들한테는 안심해라 그런 일 없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난민 수용소를 짓는 걸 보면 전쟁을 대비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내부에서는 약간 목소리가 다른 거 아닌가요? 전쟁뿐만 아니고 네. 포괄적으로 전쟁으로 북한 체제가 붕괴되든 네. 아니면 유엔 제재에 의해서 붕괴되든 아니면 또 북한 내부의 어떤 뭐 폭동이나 쿠데타에 의해서 붕괴가 되든 북한에서 엄청나게 많은 난민이 중국 쪽으로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현재 장백현 쪽으로 엄청나게 많은 난민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네. 벌써 한 2, 3년 전부터 그 장백현에다가 난민 수용소를 벌써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요번에 이제 거의 난민 수용소를 지금 건설한 동향이 거의 포착이 됐는데 네. 이것을 이것만 가지고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기 때문에 네. 저것을 만들었다고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래요? 네. 그러니까 조금 네. 그러니까 너무 저희가 확대 해석을 한 건 아닐까?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 가지 목적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어차피 공격에서 체제가 무너지든 네. 제재에 의해서 무너지든 내부의 정권 붕괴이든 어쨌든 간에 북한 체제가 붕괴되면 네. 엄청난 난민들이 몰려올 테니까 네. 벌써 한 2, 3년 전부터 계획을 쭉 세워왔습니다. 아하. 그래서 그 일환이 아닌 게 이렇게 근데 포괄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공공연스럽게도 요 시기와 그게 맞물린 걸 수도 있다. 이런 또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작년 가을에 네. 2차례 제가 파악한 것만 2차례 네. 중국군 야전군하고 네. 또 미군 야전군 군 차원에서 네. 행정군하고 야전군 차원에서 서로 만나가지고 인도주의적
대량 난민에 대한 구호 작전 계획에 대한 협의를 했어요. 아, 중국군과 미군이요? 미군이 인도주의적 대량 난민에 대한 구호 작전을 할 때가 제가 봤을 때는 북한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정황을 봤을 때 한 번은 중국군 서부군관부 총사령관이 미국에 가서 네. 미 태평양 사령관 그리고 네. 미 1군단 사령관하고 그 협의를 했고 또 다시 미국의 1군단에서 또 그 중국으로 가서 또 협의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 창바이현 말고도 그 중국의 그 지반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로 지반, 중국말로는 지안이라고 있는데 그쪽에도 굉장히 큰 땅을 닦아놓고 네. 일반인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는 거기가 아마도 저런 지역이 아닐까라고 판단도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중국군의 야전부대와 미국군의 야전부대가 대규모 난민을 처리하는 얘기까지 협의를 했다. 중국이 얼마 전에 최근에 지금 미국에 특사를 보냈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목적이 이 전쟁을 막기 위해서, 한반도 전쟁을 막기 위해서 특사를 보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은 미국의 진위가 뭔가, 정말로 미국 혼자서 독자적으로 북한을 공격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중국의 외교부 부부장이 이제 미국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현재 미중 간에 군사적 갈등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남북경에서 그렇고 최근에 이제 한미 연합훈련을 아주 강하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국의 정찰기도 뜨고 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78 집단군이 대응훈련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미중 간의 군사적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서 중국의 외교부 부부장이 미국을 방문하는 겁니다. 네. 일단은 그러면 중국 내의 분위기는 우리가 우려할 만한 그런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정은 시장님.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제가 아까 그 난민 수용소가 그 5개를 만든다 그래서 그게 여러 가지 벌써 2, 3년 전부터 추진해 왔기 때문에 그게 꼭 전쟁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현재 제가 볼 때는 중국에서도 어차피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창바이현 주변에 그 사람들, 거기에 또 조선족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다고 하니까 거기 내 분위기를 살펴보면은 지금 현황을 좀 알 수 있겠군요. 그쪽 지역과 이제 일부 탈북민들이 그 가족도 있고 친척도 있어 통화되는 내용들을 전해주는 데 따르면은 중국 정부는 이제 걱정하지 말라. 우리가 싸워야 할 사람은 뭐 한국이다 이렇게 이제 축소시키면서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지역 주민들은 지금 기본적으로 전쟁이 일어난다. 북한이 어떻게든 이제 미국한테 당할 거고 북한도 핵무기도 쓸 수 있다. 이렇게 자꾸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용소가 이렇게 건설되고 있다는 것은 그 말하자면 긴장한 정세의 하나의 대표적인 신뢰다. 이렇게 봐야지 단순하게 넘겨버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중국 국경지대에 중국 정부가 난민 수용소를 짓고 있다. 만일 사태를 대비한 게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내용 정리해봤습니다. 북핵 시한이 임박한 것 같다. 이런 예측이 나오면서 이 상황에서 불거진 미국의 평창올림픽 불참 가능성 언급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자초지종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이 발언들 때문에 논란은 시작됐습니다. There's an open question. I have not heard anything about that, but I do know that in the talks that we have, whether it's Jerusalem, whether it's North Korea, it's always about how do we protect the U.S. citizens in the area. I think it depends on what's going on at the time in the country. We have to watch this closely, and it's changing by the day. No official decision has been made on that. If we felt there was an issue, that would come up. 자, 먼저 언급을 했던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 사실 강경파에 속하면서 북한 제재에 대해서 아주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왔던 인물인데 평창 동계올림픽의 미국 선수단 파견 아직 결정을 하지 못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심장한 뜻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첫 번째는 일단은 미국 정부 차원에서 아직 입장이 확정이 안 됐다 이런 의미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뒷 배경에 보면은
평창 올림픽이 2월 9일부터 25일까지 열리거든요. 네. 그런데 1월달, 네. 2월달에 북한이 도발할 만한 그 계기가 한 두 번 정도 있습니다. 네. 1월 8일 날이 김정은 생일이고, 네. 그래서 작년도 1월 6일 날 실험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금년도 1월 8일 주변에 해서 네. 실제 실험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올림픽 기간 중인 2월 16일이 김정일 생일입니다. 그렇죠. 또 그때도 또 뭔가 도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1월, 2월이 다 위험하니까 네. 미국 그 대표단을 한국에 과연 보내야 되느냐 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네. 아직까지 미국 정부 입장이 확정이 안 됐다.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그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유종 기자. 예. 그러니까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평창 동계올림픽의 선수들, 미국 선수들 파견하는 거 아직 결정 못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미국 선수들을 보낼 수가 없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배경에서 나온 건가요, 발언이? 네,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렇게 읽힐 수 있는 개연성은 굉장히 다분한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지금 진화에는 좀 나서고 있는데요. 네. 거기에는 약간의 단서가 달려있다. 이렇게 오늘 춘추관에서 기자들에게 전했습니다. 네. 헤일리 대사의 발언은 나는 잘 모르지만 이런 얘기가 있어서 자신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하. 그런 얘기를 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속내고 우리 정부의 바람이지만 미국의 속내에서는 아직은 한국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을 못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외교적으로 암시하는 발언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도 저렇게 주목받은 그리고 발언에 있어서 책임이 있는 인물이 저런 말을 했다는 거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은 이 상황에서 선제 공격 그리고 레드라인을 이미 넘었다 이런 것을 더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로 지금 가는 그런 상황 아닌가요? 네, 이제, 네네. 그 헤일리 대사가 아까 그 TV 토론에서 한 이야기를 보면 네. 상당히 좀 무서운 말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한국 내에 있는 미국 그 시민들을 어떻게 철수시킬까에 대해서 대화 나눈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또 백악관 대변인 이야기는 평창 올림픽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당연히 평창 올림픽이라는 것을 하면 그 세계 최강대국인 또 최대국인 미국 이런 나라들이 참가를 해서 세계 축제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마침 이 평창 올림픽 기간 중에 아까 김정은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네. 몇 가지 핵심적인 그런 어떤 그 도발 이슈가 있고 네. 또 25일까지 평창 올림픽이 열리고 바로 그 다음에 또 패럴림픽이 열려요. 네, 그렇죠. 그 기간 중에 키 리졸브 훈련을 합니다. 키 리저브 훈련하면 아주 시작하죠.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지금 키 리졸브 훈련을 연기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지금 결정 안 한 겁니다, 지금. 네. 그런 상황에서 분명히 지금 북한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네. 그러면 평창 올림픽을 어떻게 해야 되냐. 네. 그게 또 미국 시민들인데 아하. 그리고 사실은 평창이라는 것이 휴전선하고 대단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이거 굉장히 사실은 심각한 문제다. 네. 이거는 평창 올림픽의 성공을 떠나서 네. 우리의 안보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안철수 소장님,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보면 뭔가 우리 남한에서 축제가 있거나 큰 일을 앞두고 있으면 거기다가 소위 말로 속된 말로 재뿌리는 행동들을 과거에도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창 동계올림픽도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뭔가 재뿌리기에 딱 좋은 그런 행사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뭐 30년 만에 다시 한번 지금 대한민국에서 올림픽이 열리니까 네. 북한으로서는 완전히 이게 또 열등감을 느끼는 데다가 아닌 게 아니라 지금 미국이란 강대국이 지금 뭔가 군사적 옵션을 만지작거리니까 네. 그게 대응해서 대한민국을 인질로 삼아서 특히 평창 올림픽을 인질로 해서 우리가 잿가루 뿌리겠다, 저 파탄 놓겠다 이런 식으로 북한이 오기장을 놓으면 사실 이걸 우리가 또 막을 길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김정은이 그와 같은 모험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지만 거기에 대한 대비는 우리가 충분히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네. 참고로 우리가 그동안 세계적인 축제를 했을 때 어떤 도발을 했냐면 88 올림픽 직전에 북한이 뭐였습니까? 칼기 그랬죠. 공작을 했죠. 그리고 2002 월드컵 할 때 서해교전 이렇게 해서 그랬죠. 수리 357을 격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계올림픽 월드컵 개최할 때 그렇게 했으니까 이번에도 가만히 있을 것이다라는 보장은 할 수 없다는 게 걱정입니다. 물론 도발의 주체는 달라졌습니다만 북한의 그러한 방식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 한반도 상황을 위험한 상황이다. 지금 레드라인까지 거의 다가갔다라고 판단하는 듯한 그런 움직임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주한미군 가족들을 더 이상 한국으로 추가로 보내지 말고 되레 다시 돌아오게 하자. 이런 목소리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또 나왔네요. 확인해 보시죠. The military should stop today sending spouses and children to South Korea, and they should gradually draw down the spouses and children who are in South Korea. It's crazy to send spouses and children to South Korea given the provocation of North Korea. 그레이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주한미군 철수해야 된다는 얘기를 강하게 얼마 전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미 국방부에서 그런 일 없다. 그런 계획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하지만 자꾸 주한미군 가족 철수 얘기가 저렇게 빈번하게 나오는 걸 보면 그 위험성이 점점 높아져 있다라는 거를 우려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네. 미국 입장에서 선택할 게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북한을 공격을 해서 핵미사일 시설을 제거하든가 네. 아니면 대화를 해서 북한을 핵폭으로 인정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쪽으로 가든가 두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네. 현재 미국 쪽에서 북한과 대화를 해서 북한 핵을 인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긴 합니다만 네. 이거는 제야에서 나오는 것이고 미국의 공화당이라든가 정부 쪽에서 나오는 건 대부분 다 북한을 공격하는 쪽 그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대화보다는 공격적으로 자꾸 이렇게 쓸려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전해드린 것처럼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 평창 동계올림픽에 미국 선수단을 파견할지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에서는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을 꼭 성공적으로 치러야 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얽히는 한반도 주변 정세 앞으로 어떻게 될지 계속 지켜봐야 할 적으로 북한을 공격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네. 중국의 외교부 부부장이 이제 미국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현재 미중 간에 군사적 갈등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남북경에서 그렇고 최근에 이제 한미 연합훈련을 아주 강하게 하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국의 정찰기도 뜨고 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78 집단군이 네. 대응훈련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미중 간의 군사적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서 중국의 외교 부부장이 미국을 방문하는 겁니다. 네. 일단은 그러면 중국 내의 분위기는 우리가 우려할 만한 그런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정은 시장님.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제가 아까 그 난민 수용소가 그 5개를 만든다 그래서 그게 네. 여러 가지 벌써 2, 3년 전부터 추진해 왔기 때문에 네. 그게 꼭 전쟁을 의미한 건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네. 그러나 현재 제가 볼 때는 중국에서도 네. 어차피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네.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네.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창바이현 주변에 그 사람들, 거기에 또 조선족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다고 하니까 거기 내 분위기를 살펴보면은 지금 현황을 좀 알 수 있겠군요. 그쪽 지역과 이제 일부 탈북민들이 그 가족도 있고 네. 친척도 있어 통화되는 내용들을 전해주는 데 따르면은 정부는 이제 걱정하지 말라. 우리가 싸워야 할 사람 그러니까 거기에 건너온 사람들을 바로 수용해서 아하. 중국이 뭔가 북한을 접수하겠다. 네. 이런 의지로 지금 저 수용소를 건설하고 있다. 그만큼 중국이 북한을 보는 시각이 우리가 보는 것보다 더 긴박하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중국이 자국민들한테는 안심해라, 그런 일 없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난민 수용소를 짓는 걸 보면 전쟁을 대비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내부에서는 약간 목소리가 다른 거 아닌가요? 전쟁뿐만 아니고 네. 포괄적으로 전쟁으로 북한 체제가 붕괴되든 네. 아니면 유엔 제재에 의해서 붕괴되든 아니면 또 북한 내부의 어떤 폭동이나 쿠데타에 의해서 붕괴가 되든 북한에서 엄청나게 많은 난민이 중국 쪽으로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현재 장백현 쪽으로 엄청나게 많은 난민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네. 벌써 한 2, 3년 전부터 그 장백현에다가 난민 수용소를 벌써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요번에 이제 거의 난민 수용소를 지금 건설한 동향이 거의 포착이 됐는데 네. 이것을 이것만 가지고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기 때문에 네. 저것을 만들었다고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래요? 네. 그러니까 조금 네. 그러니까 너무 저희가 확대 해석을 한 건 아닐까?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 가지 목적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어차피 공격에서 체제가 무너지든 네. 제재에 의해서 무너지든 내부의 정권 붕괴이든 어쨌든 간에 북한 체제가 붕괴되면 네. 엄청난 난민들이 몰려올 테니까 네. 벌써 한 2, 3년 전부터 계획을 쭉 세워왔습니다. 아하. 그래서 그 일환이 아닌 게 아니라 이렇게 근데 포괄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공공연스럽게도 요
계속 중국 내의 분위기를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북한의 화성 15형 발사 이후 중국 내 북핵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와 언론이 국민들을 안심시키려고 해봐도 그 불안감 증폭 억누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중국에 번지고 있는 한반도 전쟁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유종 기자. 예. 그러니까 중국 지린일보 힐림 지역이죠. 여기 지역신문으로 알고 있는데 핵무기 대처 요령 기사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파장이 일었었어요. 그랬는데 심지어는 지금 국경 지역에 중국 정부가 난민 수용소를 짓고 있어요. 분명히 이건 만일의 사태에 북한에서 유입되는 난민들을 수용하기 위한 이런 시설이 아니냐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장백현이라고 해서 창바이현의 그 북한 사람들을 위한 난민 수용소를 건설할 계획을 중국이 수립하고 있다는 것이 언론에 혹은 인터넷 매체에 꽤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 창바이현은요, 그 조선족 자치현입니다. 일단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조선족들이 매우 많이 거주하는 곳인데, 이 문건이 왜 유출이 됐느냐? 그 중국에서는요, 여기에 대해서 5곳에 대해서 휴대전화가 터지는지 안 터지는지까지 체크를 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치밀하게 많이 조사를 했다는 것인데, 네. 그것을 차이나텔레콤, 그러니까 차이나 모바일 국영통신사가 점검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이 문건이 온 인터넷판으로 유출이 되는 겁니다. 네. 그 상황이 밝혀지면서 지금 그 여러 가지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의 급변 사태를 너무 많이 굉장히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는 중국에서 이 공개된 저 문건에 따르면 창바이현이요. 여기 5곳에 지금 난민 수용소를 짓는다고 하는데 얘기를 조금 살펴보니까 창바이현이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이 만일의 사태에 이 북한의 난민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지역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여기가 왜 그렇게 유명합니까? 단순히 아마 난민만이 아닌 네. 북한의 어떤 임시정부라든지 권력기관이라든지 또 군부대 시설이라든지 이것까지도 계산한 아마 수용소 비슷한 걸 건설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6.25 때도 북한군이 이제 우리 반격에 의해서 쫓겨가면서 최고사령부가 그 고산진 강계까지 갔는데 그때 이미 김정일이 9살 난 김정일이 7살 난 김경희, 김일성의 자녀들도 절로 지내보냈고 네. 또 만경대 혁명학원, 소위 그들이 엘리트 양성기진 만경대 혁명학원도 저기로 들이보냈고 김일성도 들어갈까 말까 하다 그냥 중공군이 개입하면서 안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약 260km의 그 백두산 밑으로 해서 260km의 국경을 맞대고 있고 보천군이니 무슨 삼지연군이니 네. 그 소위 최고의 그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또 그 바로 이제 압록강에 이제 지류가 별로 깊지 않고 네네. 시기와 그게 맞물린 걸 수도 있다. 이런 또 분석을 해주셨어요. 실제로 작년 가을에 네. 2차례 제가 파악한 것만 2차례 네. 중국군 야전군하고 네. 또 미군 야전군 군 차원에서 네. 행정군하고 야전군 차원에서 서로 만나가지고 인도주의적 대량 난민에 대한 구호 작전 계획에 대한 협의를 했어요. 중국군과 미군이요? 미군이 인도주의적 대량 난민에 대한 구호 작전을 할 때가 제가 봤을 때는 북한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정황을 봤을 때 한 번은 중국군 서부군강구 총사령관이 미국에 가서 네. 미 태평양 사령관 그리고 네. 미 1군단 사령관하고 그 협의를 했고 또 다시 미국의 1군단에서 또 그 중국으로 가서 또 협의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 창바이현 말고도 그 중국의 그 지반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로 지반, 중국말로는 지안이라고 있는데 그쪽에도 굉장히 큰 땅을 닦아놓고 네. 일반인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는 거기가 아마도 저런 지역이 아닐까라고 판단도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중국군의 야전부대와 미국군의 야전부대가 대규모 난민을 처리하는 얘기까지 협의를 했다. 중국이 얼마 전에 최근에 지금 미국에 특사를 보냈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목적이 이 전쟁을 막기 위해서 한반도 전쟁을 막기 위해서 특사를 보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은 미국의 진위가 뭔가 정말로 미국 혼자서 독자